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 가을의 뙤약볕 아래 앳된 군인들의 우렁찬 함성이 거대한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소란스러움은 차가운 액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얼어붙은 정적에 휩싸였다. 검붉은 와인이 백발이 희끗한 중년 여성의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계급장조차 없는 낡고해진 군복을 피처럼 물들였다. 끈적한 액체가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고막을 때리는 가운데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세 명의 여자가 빈잔을 흔들며 찢어질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가장 앞에 선 여자가 코를 쥐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어머, 이 퀴퀴한 냄새 좀 봐. 내 비싼 샤토마고 향을 다 망치네.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귀한 술이니 샤워라도 시켜준 걸 감사히 여겨요. 아줌마. 주변을 둘러싼 수천 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지만 정작 모욕을 당한 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입가에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소름 끼치는 한기를 몰고 와 좌중을 압도했다. 와인 맛이 제법이군. 하지만 방금 내 머리에 부은 이 술 한 잔의 값은 당신들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모자랄 거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저 붉은 와인이 강밀의 대장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정확히 3시간 전, 이 화려하지만 썩어빠진 축제에 막이 오르던 순간으로 말이다. 가을의 높은 하늘 아래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연병장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비포장도로 위로 군용 트럭 대신 번쩍거리는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타이어가 자갈을 지식이는 소리가 거칠게 바닥을 긁었고 엔진에 낮고 묵직한 진동이 대지를 울렸다. 차문이 열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것은 땀냄새 밴 군인들이 아니라 짙은 향수를 뿌린 고관대작들과 그들의 부인들이었다. 그 화려한 행렬의 가장자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위병소 초소 옆으로 한 노파가 걸어오고 있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낡은 야전상에 계급장 하나 달려있지 않은 민문의 군복, 그리고 펑퍼짐한 바지.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사성장군 강밀의 대장이 선택한 껍데기는 바로 은퇴한 늙은 군무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위병소 앞을 지키는 젊은 병사에게 머물렀다. 쇠약뼈 아래 부동자세로 서 있는 병사의 군화는 칠이 벗겨져 희끗희끗했고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말라붙은 뺨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듯 헬쑥했다. 반면 그 병사 앞을 스쳐 지나가는 장교들의 승용차 안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미래는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낡은 모자를 꾹 눌렀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나라를 지키는 아이들은 굶주리고 헐벗었는데 그 고혈을 빤 자들은 기름진 고기를 씹으러 오는군. 그녀는 검문소를 통과해 행사장 안으로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다. 신분증을 확인하던 헌병조차 그녀를 그저 주방 일을 도우러 온 잡부쯤으로 여기고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길을 터주었다. 행사장 내부는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전장의 비장함보다는 귀족들의 연회에 어울리는 유의처럼 들렸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 위에는 랍스터와 스테이크, 최고급 샴페인 타워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고기가 익어가는 기름진 냄새와 달콤한 와인 향기가 코를 찔러왔다. 강미래는 구석진 곳에 있는 배식대 근처로 다가갔다. 그곳에서는 사병들이 먹을 퍽퍽한 빵과 식어버린 수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이것이 내 병사들이 먹는 음식이라니.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자 빵 부스러기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때
저만치 중앙 테이블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유리가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었다. 어머, 최 여사. 그 가방 이번 시즌 신상 아니에요? 세상에, 구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손에 넣었어? 강미래의 고개가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원색 드레스를 입은 세 명의 여자가 서로의 장신구를 만지작거리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준장들의 부인들, 일명 1군단 사모님 3인방이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최사라가 턱을 치켜들며 콧소리를 섞어 대답했다. 아유, 우리 그이가 이번에 보급 창고 리모델링 예산을 좀 아꼈다나 봐. 병사들 내복 좀 덜 사면 어때? 덕분에 내 손목이 이렇게 빛나는데, 호호호. 그 옆에서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이미미가 자신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찰랑거렸다. 진주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경박하게 울렸다. 맞아, 맞아.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문제라니까. 춥게 지내봐야 군인 정신이 들지. 우리 남편도 이번에 식자재 납품업체 바꾸고 남은 돈으로 내 차 바꿔줬잖아. 마지막으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박주리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거들었다. 난 이번에 골프장 회원권 하나 끊었어. 병사들 연병장 잔디 관리 비용으로 돌렸다던데. 뭐 어때? 걔네들은 흙바닥에서 구르는 게 일인데. 강미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병사들의 내복, 식판, 그리고 훈련장을 팔아치운 돈이 저 여자들의 목과 손목, 그리고 어깨 위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기척을 죽인 채였다. 박주리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비어가자 그녀는 짜증 섞인 손짓으로 허공을 휘저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낡은 군복을 입은 강미래가 들어왔다. 박주리는 강미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말했다. 거기 아줌마, 여기 와인 좀 더 채워봐요. 눈치 없이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강미래는 멈칫했다. 그녀를 서빙하는 직원으로 착각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저들의 밑바닥을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녀는 묵묵히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병의 무게가 묵직하게 손목에 전해졌다. 그녀가 와인을 따르려 하자 최사라가 코를 막으며 부채질을 해댔다. 종이 부채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아우, 냄새. 이 아줌마 며칠 안 씻었나 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군인공제회에서 나온 청소부인가. 수준 떨어지게 왜 이런 사람을 VIP 구역에 들인 거야? 이미미가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격 떨어지게. 아줌마, 와인 따를 때 튀지 않게 조심해요. 이거 한 방울이 아줌마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니까. 강미래는 묵묵히 와인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잔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와인병을 내려놓으며 쉰 목소리를 가장에 낮게 물었다. 군인들이 먹을 밥값을 아껴서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색깔이 참 붓군요. 마치 피처럼. 그 한마디에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유리잔을 내려놓는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최사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미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늙은 여자가 미쳤나. 박주리가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뒤로 밀쳐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긋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여보세요. 여기 관리자 없어요. 당장 이 미친 여자 끌어내.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강미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늙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천 명의 적을 베어넘긴 장군의 서늘한 살기였다.
이미미가 그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어머, 눈빛 봐라. 사람 치겠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야, 너 같은 건 우리 남편한테 말 한마디면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강미래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라. 당신들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가 보군.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제 안에 치마폭 감싸는 재주가 더 뛰어난 모양이지.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주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탁 위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 천박한 년이 끝까지.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저 여자 누구야? 미쳤나 봐. 준장 사모님들한테 되들다니.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긴 양 지켜볼 뿐이었다. 강미래는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모욕적인 언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바로 내 군대의 민낯이구나.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악취나는 진실. 최사라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 야, 꿇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내년 연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강미래는 헛웃음을 흘렸다. 무릎이라. 내 무릎은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만 굽혀진다. 너희 같은 기생충들 앞이 아니라. 그 순간이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세 여자가 동시에 각자의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찰랑거리는 붉은 액체가 잔 밖으로 넘실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가 처음 목격했던 그 장면. 강미래 대장의 머리 위로 와인이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오만함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자의 분노가 충돌하기 직전의 폭풍전야.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멀리서 들려오던 군악대의 연주 소리마저 뚝 그친 것 같은 정적 속에서 강미래는 다가올 모욕을 피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저들의 파멸이 예견되어 있었다. 이제 저 더러운 와인이 그녀를 적시는 순간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다.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는 순간이 말이다. 찰나의 정적 후 박주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시간은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부어, 쏴. 차가운 액체가 강미래의 정수리로 쏟아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세 줄기의 붉은 폭포가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진한 포도주 향기가 코를 찔렀다. 끈적하고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이마를 적시고 눈썹을 지나 속눈썹에 맺혔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뚝뚝 두두둑. 와인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낡은 국방색 군복 상의가 검붓게 젖어 들어갔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베어 피가 솟구치는 것처럼 그녀의 온몸이 붉게 젖었다. 캬캬캬캬. 세 여자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꼴 좀 봐. 이제야 좀 봐줄만 하네. 어머, 색깔 너무 잘 어울린다. 빨간색이 퍼스널 컬러였나 봐. 진작 이렇게 얌전하게 있을 것이지. 박주리는 빈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파티장의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순간적인 정적이 파티장을 감쌌다. 수천 명의 군인들과 가족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왜소한 노년의 여군, 그리고 그 앞에서 제셔 있어 웃고 있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새 여자.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처형식이었다. 강미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속눈썹에 맺힌 와인 방울이 눈동자로 흘러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는
온통 붉은색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30년 전 DMZ 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 다리가 날아간 소대장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피를, 20년 전 수해복구 현장에서 흙더미에 깔려 죽어가던 병사가 토해내던 붉은 피를, 그리고 바로 어제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도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걱정하던 신병의 붕대에 베어 있던 붉은 피를. 이 여자들이 지금 그녀에게 부은 것은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훔치고 착취하고 조롱했던 수많은 병사들의 피눈물이었다. 강미래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차가운 와인이 뺨을 타고 입술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혀끝으로 그 액체를 살짝 맛보았다. 떨고 썼다. 그리고 비릿했다. 그래, 이 맛이다. 강미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썩어 빠진 권력의 맛,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마시는 승리의 맛, 아주 역겨워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 맛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흐르는 와인을 닦아냈다. 닦아낸 손바닥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손바닥을 새 여자에게 펴보였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새 여자는 강미래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울며 불며 빌거나 도망치거나 적어도 화를 내며 되들 줄 알았다. 하지만 저 여자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박주리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강미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파티장의 스피커 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다. 맛이 좋군. 새 여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강미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드러난 그녀의 이마와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아주 비싼 와인이야. 빈티지가 훌륭해. 너희들의 그 추악한 바닥을 보여주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술은 없겠어. 강미래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녀가 움직이자 바닥에 밟히는 유리 조각들이 자작하는 소리를 냈다. 너희는 방금 대한민국 육군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 강미래의 눈에서 살기가 폭발했다. 이제 계산을 할 시간이다.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가르는 묵직한 진동이 대기를 흔들었다. 하지만 새 여자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어떤 벼락이 떨어지려 하고 있는지. 강미래는 젖은 군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얼굴을 닦았다. 붉은 얼룩이 지워지며 그녀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강철 같은 여전사의 얼굴이. 내 옷에 묻은 이 와인 자국은 세탁하면 지워지겠지. 하지만 너희 영혼에 새겨진 그 더러운 얼룩은 평생 씻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박주리는 뒷걸음질 쳤다. 본능적인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눈앞에 이 초라한 늙은이가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여보,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이 여자 좀 치워줘요. 박주리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찾았다. 바로 그때였다. 인파를 헤치고 3명의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가슴에 별 하나를 단 준장들이었다. 김준장, 최사라의 남편, 이준장, 이미미의 남편, 그리고 박준장이었다.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김준장이 고함을 치며 달려왔다. 아내들의 몰골을 본 그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어떤 놈이야? 당장 나와. 박주리가 손가락으로 강미래를 가리켰다. 여보, 저 여자야. 저 미친 할망구가 우리한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3명의 장군은 동시에 강미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감히 일성 장군의 아내를 건드린 하극상 분자를 즉결 처형이라도 할 기세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와인에 젖은 강미래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리고 그녀의 어깨 너머
와인에 젖어 축 늘어진 계급장이 아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를 마주하는 순간 세 장군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버렸다. 분노는 경악으로, 경악은 공포로, 그리고 공포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김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니겠지. 저분이 왜 여기에, 왜 저런 꼴로. 강미래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들을 쏘아보며 나직하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자네들 부인 관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상관에게 술세례를 퍼붓게 하나. 그 한마디 상관이라는 단어가 쐐기를 박았다. 이 준장이 헛바람을 들이키며 비틀거렸다. 박 준장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파티장에 있던 2천여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3명의 건장한 장군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덜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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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사령관님. 김준장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와인과 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머리를 밟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을 몰라 뵙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박주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여보, 미쳤어. 왜 이거지 같은 할망구한테 무릎을 꿇어.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밟아버리라고. 김준장이 고개를 처박은 채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쳤다. 닥쳐. 이 멍청한 여편네야. 당장 무릎 꿇어. 이분은 김준장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을 토해냈다. 육군 참모총장 강미래 대장님이시다. 정적. 마치 세상의 소리가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파티장 전체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바람에 나부끼는 만국기 소리만이 유일하게 그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채찍처럼 들려왔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단어는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납덩이처럼 무겁게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다. 박주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한 거지? 육군 참모총장? 이 와인 냄새 나는 늙은 여자가 그녀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거부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참모총장이라면 번쩍이는 정복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했다. 이렇게 낡아빠진 군복에 머리에는 싸구려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을 리가 없었다. 박주리가 바닥에 머리를 밟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여보, 당신 더위 먹었어? 아니면 낮술했어? 무슨 헛소리야. 이 여자는 그냥 급식소에서 일하는 늙은이라고.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옆에 있던 최사라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준장의 등을 찰싹 때리며 거들었다. 그래요. 아까 우리한테 서빙이나 하던 주제에 건방지게 훈계질을 하길래 우리가 좀 혼내준 것뿐이라고요. 빨리 일어나요. 쪽팔리게. 왜 이래 진짜. 하지만 그들의 남편들은 일어날 수 없었다. 땅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격렬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와인에 젖은 강미래가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젖은 흙바닥을 밟는 군화 소리가 증폭기를 댄 듯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사형수에게 다가오는 집행관의 발소리였다. 강미래는 젖은 군복 상의에 단추를 하나 풀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물었다. 자네들 부인들이 아까 그러더군. 내 몸에서 가난한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이 옷이 더럽다고. 그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와인으로 엉망이 된 군화 발끝으로 김준장의 턱을 들어올렸다. 고개를 들어라. 서리빨 같은 명령에 김준장이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똑똑히 봐라. 이게 가난의 냄새인가? 강미래가 자신의 군복을 가리켰다. 이건 40년 동안 전장을 뒹굴며 밴 흙냄새다. 너희들이 에어컨 바람 쐬며 골프 칠 때 나는 참호 속에서 비를 맞으며 맡았던 냄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연병장을 울렸다. 그리고 이 와인 자국. 너희는 이걸 오물이라고 했나? 강미래는 붉게 물든 가슴팍을 주먹으로 쾅치며 천둥처럼 포효했다.
이건 너희 같은 기생충들이 빨아먹은 내 부하들의 피눈물이다. 감히 너희 따위가 이 군복을 모욕해. 쩌렁쩌렁한 호통에 박주리는 히익 하고 숨을 들이키며 뒤로 기어갔다. 최사라는 아예 기절할 듯 눈을 꽉 감았다.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것은 반역이었고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하극상이었다. 강미래가 시선을 돌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헌병대장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까닥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쿵쿵쿵쿵. 수십 명의 헌병들이 발을 맞추어 달려오는 소리는 지진처럼 땅을 울렸다. 전원 체포해. 강미래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혐의는 상관모독, 군 기강문란, 그리고 군수물자 횡령 의혹에 대한 긴급 조사다.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박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내들의 사치스러운 가방과 보석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강미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병들이 거칠게 달려들었다. 아,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준장 사모님이야. 박주리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수갑의 감촉뿐이었다. 철컹, 차가운 금속고리가 그녀의 손목을 조였다. 현 시간부로 당신 남편은 준장이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헌병의 냉정한 통보에 박주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자랑이었던 남편은 이미 헌병 2명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개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이미미와 최사라도 마찬가지였다.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졌고 비싼 드레스는 흙바닥에 끌려 엉망이 되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 샤넬백, 내 에르메스. 최사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강미래는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헌병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군용 트럭에 쳐넣는 소리가 들려왔다. 쾅쾅. 트럭의 뒷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연병장에 남은 2천여 명의 군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동시에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뜨거운 빛이 감돌았다. 강미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이 햇빛을 받아 피처럼 번들거렸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개선식과도 같았다. 그녀가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외쳤다. 오늘 파티는 취소다.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대신 전군 감찰을 실시한다. 내 군대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술이나 처마시고 있을 수는 없지. 그녀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한 놈도 남김없이 쥐새끼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라. 이상, 충성. 2천여 명의 군인이 목이 터져라 복창했다. 그 함성은 하늘을 찌르듯 솟구쳐 올랐고 멀리 도망치듯 사라지는 호송 트럭을 향한 조종, 벽처럼 울려 퍼졌다. 강미래는 비서실장이 건네주는 수건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붉게 물든 군복을 입은 채 사령부 본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뜨거운 오후의 태양이 붉은 와인 자국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진짜 적들은 아직 그림자 속에 숨어 웃고 있을 테니까. 강미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기다려라, 오만석. 그리고 황중장. 다음은 내 놈들 차례다. 그녀가 주먹을 꽉 쥐자 손가락 사이로 붉은 와인, 방울이 핏방울처럼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11시 육군본부 지하 2층 특별감사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서는 수십 개의 계좌 내역과 군수품 납품 리스트가 쉴 새 없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강미래가 보고서 한 장을 들어올리며 헌병대장에게 물었다. 이게 사실인가?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탄조끼 예산 30억이 고작 사모님들 명품 가방과 골프 회원권으로 둔갑했다는 게 헌병대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대장님. 납품된 방탄조끼는 사실상 플라스틱 판자에 불과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권총탄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강미래의 손에 들린 보고서가 구겨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녀의 눈앞에 총알에 뚫려 피 흘리며 쓰러져갈 어린 병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가 책상을 내리치려는 순간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감사실의 정적을 깼다. 군화 소리가 아닌 고급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경쾌하고도 거만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잘 다림질된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여유럴컨 타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실세 오만석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황 중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아이고, 강 대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늙은 몸으로 이렇게 무리하시다가 쓰러지시면 국가적 손실 아니겠습니까? 강미래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오만석의 기름진 얼굴에 꽂혔다. 민간인이, 그것도 감사가 진행 중인 보안구역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하지만 오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미래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보고 있던 비리 문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권한이라. 강 대장님, 정치를 너무 모르시네.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고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돈입니다. 이 조사는 여기서 끝내시죠. 강미래의 눈썹이 꿈틀했다. 지금 내게 명령하는 겁니까? 내 병사들의 목숨값을 훔쳐간 도둑놈들을 비호하겠다는 겁니까? 오만석 뒤에 서 있던 황 중장이 끼어들었다. 선배님, 아니 대장님, 말씀을 좀 가려하시죠. 의원님은 다음 국방 예산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헌병대에서 구속한 3명의 준장들, 그 친구들 풀어주라는 명령서가 방금 검찰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미래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때 헌병대장의 전화기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보고 소리가 강미래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대장님, 검찰청 특수부에서 영장 기각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구속된 준장들을 지금 당장 석방하랍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미래가 주먹을 꽉 쥐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그 거대한 벽이 실체화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오만석 의원이 혀를 끌끌 찼다. 쯧쯧, 그러니까 적당히 하셨어야죠. 늙은 여자가 도끼만 올라서 설치니까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가서 뜨개질이나 하시지 왜 남자들 노는 판에 끼어서 이 사단을 냅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시가를 꺼내 입에 물고는 뻔뻔하게도 강미래의 어깨를 툭툭 쳤다. 강 대장, 당신 시대는 끝났어. 이제 그 별 내려놓을 준비나 해. 오만석과 황 중장이 낄낄거리며 감사실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감사실의 대형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뉴스 속보로 바뀌었다. 긴급 속보 육군참모총장 강미래, 부하 직원 부인들에게 갑질 및 폭행 논란.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귀에 밝혔다. 화면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미래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만 클로즈업되었고 사모님들이 그녀를 모욕하고 와인을 붓는 장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사모님들이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는 인터뷰가 이어졌다. 최사라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카메라를 향해 가련하게 호소했다. 흐흐, 저희는 그저 장병들을 위해 봉사하러 갔을 뿐인데 대장님이 갑자기 늙은 여자가 실례했다면서 저희에게 와인잔을 던지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어서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떴다. 강미래 대장, 치매 초기 증상 의혹, 군 내부 리더십 부재, 우려 확산, 노욕에 찌든 장군, 젊은 부인들 미모 질투의 행패. 인터넷 댓글 창이 실시간으로 화면 구석에 올라왔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할망구 미쳤네. 군대가 노인정이냐? 당장 옷 벗겨라. 세금 도둑년. 그때 헌병대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보고가 들어왔다.
대장님, 지금 준장 셋이 석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청 정문을 통과합니다. 강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 가로등 불빛 아래로 3명의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수갑을 차고 끌려갔던 김준장, 이준장, 박준장이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전 마치 강미래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본청 건물을 올려다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성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해보였다. 넌 죽었어. 그들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와인 자국은 지워졌지만 가슴 속에는 더 시커먼 멍이 들어버린 늙은 군인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 그 눈동자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아까보다 더 서늘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뒤를 돌았다. 침울해져 있는 수십 명의 감사관들과 헌병들을 향해 그녀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모두 고개 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감사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적들은 지금 축배를 들고 있을 거다. 늙은 여자가 제풀에 지쳐 쓰러질 거라고, 여론몰이에 겁먹고 숨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강미래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베레모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베레모의 별 4개를 스쳤다. 착각하지 마라. 이건 끝이 아니다. 놈들이 판을 키웠어. 법으로 안 되면 정치로 덮으려 하고 언론으로 죽이려 들지. 그녀가 베레모를 눌러쓰자 모자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좋다. 놈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전쟁터에서 규칙 따윈 없다. 오직 승리와 패배만 있을 뿐. 그녀가 헌병대장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명령했다. 내 개인 화기함 열어. 그리고 사격장 비워둬. 헌병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장님, 혹시? 강미래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그것은 자애로운 지휘관의 미소가 아니었다. 피냄새를 맡은 사신의 미소였다. 말만 번지르르한 놈들에게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줘야지. 펜대 굴리는 놈들이 만든 가짜 뉴스가 이길지, 내 총알이 이길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녀의 발걸음이 감사실을 나서 복도를 울렸다. 뚜벅뚜벅뚜벅.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고요한 사령부를 진동시켰다. 바깥 세상에서는 그녀를 마녀로 몰아세우는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강미래는 이제야말로 진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 4개. 그것은 곧 놈들의 심장에 밝힐 4발의 총알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육군본부 대회의실.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깜빡이며 오만석 의원의 기자회견을 비추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미래 대장은 고령입니다. 그녀가 과연 60만 대군을 지휘할 전투 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화면 속 오만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군인은 총으로 말해야 합니다. 강미래 대장의 지휘 능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검증할 공개검증 시범을 요구합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현역 준장 3명, 김준장, 이준장, 박준장. 실전과 똑같은 긴장감을 위해 실탄을 사용하겠습니다. 상황실 곳곳에서 억눌린 신음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실탄.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사고를 가장한 합법적인 살인 예고나 다름없었다. 60대의 노장 강미래 1명과 젊고 건장한 남성 장군 3명의 대결. 1대 3의 싸움.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처형식이었다. 오만석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도발적인 멘트를 날렸다. 강미래 대장님, 설마 피하진 않으시겠죠? 만약 이 대결에서 패배하거나 도망친다면 옷을 벗고 명예롭게 물러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겁니다. 상황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모든 참모와 장교들의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강미래에게 쏠렸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대장님, 무시하십시오. 이건 함정입니다. 저들은 대장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강미래는 대답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금 전 헌병대장에게 건네받은 개인 화기암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참모들을 바라보았다. 부관, 예, 대장님. 언론 담당관 불러. 그리고 방송 장비 세팅해. 부관의 눈이 커졌다. 대장님, 설마. 강미래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사냥터에 들어선 맹수만이 지을 수 있는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피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놈들이 판을 깔아줬으면 춤이라도 춰줘야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권총 홀스터를 집어들었다. 실탄이라고 했나? 좋아. 오히려 잘 됐군. 그녀는 홀스터를 허리에 차며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버클을 채웠다. 가짜 총알로는 놈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뚫을 수 없으니까. 강미래는 스크린 속 오만석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연결해. 내 목소리.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라이브로 내보내. 잠시 후 긴급 편성이 잡히고 강미래 대장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화려한 조명도 미리 준비된 원고도 없었다. 그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전투복을 입은 노장 한 명뿐이었다.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는 강미래의 눈동자가 클로즈업 되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오만석 의원, 그리고 내 뒤에서 숨어 웃고 있는 기생충 같은 놈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 목숨인가 아니면 내 명예인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덤벼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권총을 들어 올렸다. 검은 총신이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능숙한 동작으로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했다. 찰칵. 기계적인 금소금이 전국의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장소는 내일 정오. 제3훈련장. 조건은 너희가 말한 대로. 실탄, 시가전, 그리고 1대3. 그녀는 총구를 카메라 정면으로 겨누었다. TV를 보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미간에 총구가 닿은 듯한 서늘함을 느꼈다. 단, 한 가지는 명심해라.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계급장은 없다. 나를 대장이 아니라 너희를 사냥할 적군으로 대해야 할 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준비 단단히 하고 와라. 군복만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친히 가르쳐 줄 테니. 방송이 끊기고 화면이 암전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살기는 잔상처럼 남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늙은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냈고 하루 강아지들은 제 무덤을 판 줄도 모르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강미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 위로 내일 있을 결전의 화약 냄새가 미리 불어오는 듯했다. 청소할 시간이다. 다음 날 정오 제3훈련장 시가전 모의 훈련구역 최고급 방탄조끼 적외선 감지 고글 최신형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3명의 준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 맞은편 낡은 2층 건물 입구에는 낡은 전투복 상의와 권총 한 자루가 전부인 강미래 대장이 서 있었다. 하늘 위로는 방송용 드론 수십 대가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결이 시작되었다. 강미래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흩어지지 마. 셋이서 동시에 진입해서 화력으로 밀어붙인다. 박 준장이 소리쳤다. 3명의 준장은 훈련받은 대로 대형을 유지하며 건물 입구로 진입했다. 그때 2층 난간 쪽에서 쇠구슬 하나가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대구르르, 2층이다. 쏴. 세 자루의 돌격소총이 불을 뿜었다. 귀를 찢는 듯한 격발음이 좁은 건물 내부를 진동시켰다. 수십 발의 총알이 2층 난간을 걸레짝으로 만들었다. 잡았나? 이 준장이 중얼거리는 순간 김 준장의 귀가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그가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광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탕!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이 김준장의 머리 바로 옆에서 터졌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방탄 헬멧이 벗겨져 저만치 굴러가고 있었다. 단 한 발의 총알이 그 작은 턱근 연결고리를 정확히 타격하여 헬멧을 날려버린 것이다. 먼지 구름 속에서 강미래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들려왔다. 고작 그딴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믿고 전쟁터에 나왔나? 전장에서 가장 먼저 죽는 놈이 누군지 아나. 장비 탓하는 놈, 그리고 겁먹고 난사하는 놈이다. 김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남은 두 사람은 경악했다. 이 준장이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저리 비켜. 쏘겠어. 진짜 쏜다고. 탕탕. 탕. 이 준장은 패닉에 빠져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강미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동시에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6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유연하고 민첩한 움직임이었다. 틱, 틱, 틱. 공이가 빈 약실을 때리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기둥 뒤에서 강미래가 몸을 날렸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자세를 낮췄고 그 짧은 찰나에 조준을 맞췄다. 탕! 이번에 비명을 지른 것은 이 준장이었다. 으악! 내 손, 내 손. 이 준장이 들고 있던 소총이 산산조각나 바닥에 떨어졌다. 강미래가 쏜 총알이 이 준장 소총의 약실 부분을 정확히 관통한 것이다. 총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이 준장의 손에 파편이 튀었다. 총기 관리 상태가 엉망이군. 약실이 그렇게 헐거워서야 적군이 쏘기도 전에 네 총이 먼저 터졌을 거다. 이제 남은 것은 박준장뿐이었다. 그는 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단검을 뽑아들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박준장은 괴성을 지르며 강미래에게 돌진했다. 그는 체격차와 완력을 믿었다. 하지만 강미래는 박준장이 코앞까지 다가올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준장의 칼이 그녀의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찰나 그녀가 한쪽 발을 살짝 뒤로 빼며 몸을 비틀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완벽했다. 박준장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그 힘이 실린 주먹이 빗나가는 순간 강미래는 박준장의 팔목을 낚아채며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오두두 관절이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강미래는 박준장의 팔을 비틀어 올리며 동시에 그의 오금을 걸었다. 거구의 박준장이 마치 종이 인형처럼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미래는 그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박준장의 가슴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권총을 그의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차가운 금속의 맛과 화약 냄새가 박준장의 목구멍을 가득 채웠다. 박준장은 공포에 질려 눈만 굴렸다. 강미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조금만 힘을 주면 그의 머리통은 수박처럼 터질 것이었다. 훈련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먼지가 가라앉은 폐건물 바닥에는 3명의 장군이 처참한 꼴로 널브러져 있었다. 한 명은 오줌을 지린 채 헬멧 없이 떨고 있고 한 명은 부서진 총을 쥐고 손을 감싸 쥐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늙은 여군에게 제압당해 입에 총구가 물린 채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강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비추고 있는 드론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박준장의 입에서 총을 빼지 않은 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았나? 그녀의 목소리가 전국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것이 너희가 믿고 따르던 지휘관들의 실체다. 계급장 떼고 장비 떼고 나니 남은 게 무엇이지? 공포와 무능력뿐이다. 강미래는 박준장의 입에서 총을 거칠게 빼냈다. 박준장은 캑캑 거리며 옆으로 굴러 구역질을 해댔다. 군인은 옷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지.
그녀는 쓰러진 세 명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너희는 오늘 나에게 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그 오만함과 나태함에 진 것이다. 내일 당장 사직서를 제출해라. 너희 같은 놈들에게 내 병사들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강미래는 총을 거두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햇살이 비치며 낡은 군복이 그 어떤 화려한 예복보다 빛나 보였다. 청소는 끝났다. 그녀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뚜벅뚜벅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부패한 군대를 향해 울리는 장송곡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행진곡처럼 들렸다. 현장에 있던 중계진도, TV를 보던 국민들도, 그리고 오만석 의원실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자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압도적인 진짜의 귀환 앞에 전율할 뿐이었다. 강미래는 아직 총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술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을 툭툭 두드렸다. 상황실, 송출해, 국방TV 정규 방송으로 전환해 지금 즉시. 그녀의 왼쪽 가슴에 달린 카메라 렌즈 옆으로 붉은색 LED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생중계 신호였다. 강미래는 무릎 꿇은 세 사람 뒤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이 드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군의 장병 여러분, 지금 제 발 앞에 무릎 꿇은 이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강미래가 김준장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다. 군수사령부 김준장. 병사들의 식판에 들어갈 고기를 빼돌려 자기 아내의 밍크코트를 사준 자입니다. 인사사령부 이준장. 부하 여군들을 성희롱하고 진급을 미끼로 뒷돈을 챙겨 골프장 회원권을 산 자입니다. 시설본부 박준장. 병사들이 잠자는 생활관 공사비를 횡령해 자기 별장을 지은 자입니다. 세 사람은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해라. 이 더러운 연극을 기획한 게 누구지? 강미래의 총구가 김준장의 미간을 겨누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만석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황 중장님께서 대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고, 이번 훈련에서 실수하는 척 사고로 위장에 제거해도 좋다고. 드디어 터져나온 자백. 그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군대를 뒤흔들 핵폭탄이었다. 방산비리, 인사청탁, 정치권과의 결탁.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충분하다. 강미래는 권총을 홀스터에 집어넣고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그녀는 박준장의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잡았다. 너희는 군인이 아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군인의 명예를, 군복의 무게를, 그 별의 가치를 너희는 돈 몇 푼과 맞바꿨다. 찍, 거친 섬유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박준장의 군복 어깨가 찢겨나가며 은색으로 빛나던 별 하나가 강미래의 소나기에 들렸다. 그녀는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흙먼지 위로 굴러 떨어진 별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내 놈들 어깨에 달린 그 별, 마누라 명품 백사주라고 달아준 건 줄 아나. 강미래는 곧바로 이준장과 김준장에게 다가가 그들의 계급장을 차례로 우악스럽게 잡아뜯었다. 오직근, 찍, 옷감이 찢어지다 못해 군복이 너덜너덜해졌다. 세 명의 장군, 아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세 명의 중년 남성들이 어깨가 휑한 군복을 입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강미래는 바닥에 흩어진 세 개의 별을 군화발로 지시겼다. 국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입니다. 아프고 추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렌즈 너머 지금쯤 TV 앞에서 사색이 되어 있을 오만석 의원과 황 중장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다음은 당신들 차례야. 목 씻고 기다려. 강미래는 무전기를 들어 짧고 굵게 명령했다. 헌병대 진입해. 이 쓰레기들 수거해 가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정의가 집행되러 오는 소리였다. 그 시각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707호실. 오만석 의원은 들고 있던 크리스탈 잔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졌다. 황 중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늙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냐고. 황 중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손절당했다는 차가운 현실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부터 묵직하고 규칙적인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소리였다. 쾅!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쪽으로 튕겨 들어왔다. 자욱한 나무 먼지 사이로 검은 베레모를 쓴 헌병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총구를 겨눈 채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헌병대장이 오만석 의원 앞에 섰다. 국회의원 오만석, 육군중장 황기철, 군사기밀 유출, 살인교사, 뇌물수수 및 국가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미친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 헌병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갑을 꺼내들었다.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당신들은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들입니다. 특권 따위는 없습니다. 오만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헌병대장은 순식간에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아, 이거 안 놔.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강미래, 그 망할 노인네 불러와. 옆에 있던 황 중장은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두 거물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기관총 솟아처럼 쏟아졌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모든 대형 전광판과 TV 화면이 바뀌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선 대통령의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 내부의 끔찍한 종양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미래 대장의 행동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강미래 대장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들이 부정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여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전광판을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꽉 막혀 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환호성이 도시를 뒤덮었다. 시간이 흘러 군사법원 대법정. 재판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피고인들은 군의 고위 간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사기밀을 팔아넘기고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하고 불명예 전역 조치하며 부정축제한 재산 500억 원, 전액을 몰수한다. 땅, 땅, 땅.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1년 후, 초겨울 늦은 오후, 서울의 한 번화가 뒷골목, 낡은 천막들이 즐비한 재래시장.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을 강미래 대장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시장 구석진 곳,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골목길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 3명의 여자가 있었다. 최사라, 이미미, 박주리였다. 찬바람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있었고 입고 있는 패딩 점퍼는 곳곳이 찢어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실수로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다. 짤랑, 흙이 묻은 500권짜리 동전이었다. 야, 그거 내 쪽으로 떨어졌잖아. 이 도둑년아, 내놔. 웃기고 있네, 최사라.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지. 네가 굼뜬 걸 누굴 탓해? 이게 진짜 돌았나? 야,
이미미, 너 옛날에 내 가방 셔틀이나 하던 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준장 사모님이었어. 박주리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비아냥거렸다. 준장 사모님은 무슨 얼어 죽을. 네 남편 감방에서 썩고 있는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타령이야. 우리 셋 다 전과자의 빈털털이야. 주제 파악 좀 해라. 주제 파악 좀. 최사라는 분에 못 이겨 흐엉 울음을 터뜨렸다. 내 500억, 내 보석들. 그 빌어먹을 강밀의 그 여편네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청담동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을 텐데. 그때였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무게감 있는 구두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멈췄다. 세 여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 회색 코트를 입은 강밀의 대장이 서 있었다. 강밀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화난 것도 경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바라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최사라와 이미미, 박주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1년 전 자신들이 와인을 끼얹으며 모욕했던 그 여자,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박살내고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 최사라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미미와 박주리도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하지만 강밀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1영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박주리가 떨어뜨린 시들한 배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바스락, 지폐가 놓이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강밀애는 여전히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뱉었다. 배추가 다 말라비틀어졌군. 뿌리가 썩으면 잎도 썩는 법이지. 그 말은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비수였다. 강밀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에게 이 세 여자는 더 이상 분노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도려낸 환부에서 떨어진 딱지 같은 존재들일 뿐이었다. 멀어지는 강밀애의 뒷모습을 보며 세 여자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치욕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우렁찬 함성 소리가 대기를 갈랐다. 아악강, 아악강. 육군 훈련소의 연병장, 수천 명의 신병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단상 위에는 정복을 갖춰 입은 강밀의 대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들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제군들, 군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2천여 명의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듯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입고 으스대려 했다. 병사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1년 전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전설적인 영웅이 눈앞에서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강밀애는 단상 너머 멀리 보이는 굵기 개양대를 가리켰다.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뜨거운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기억하라. 썩은 가지는 잘라내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뿌리다. 너희가 바로 이 군대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척추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비바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나는 너희에게 맹세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는 너희의 명예가 더러운 돈다발에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 너희가 흘리는 땀방울이 가장 고귀한 보석으로 대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 강밀애가 거수 경례를 올렸다. 칼날처럼 예리하고 산처럼 묵직한 경례였다. 이상, 그 순간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충성.
수천 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가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더 이상 억지로 끌려온 폐잔병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지키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긍지 높은 전사들의 눈빛이었다. 강미래는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와인 세례를 받으며 느꼈던 그 차가운 모멸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전우애와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다. 단상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부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장님, 아까 시장에는 왜 들르셨습니까? 혹시 강미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을 보며 대답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부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강미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겨울의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똥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얼마나 맑은 바람이 부는지 말이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차에 올랐다. 검은 세단이 어둠을 뚫고 힘차게 나아갔다. 뒤로 보이는 위병소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오만한 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자들은 비로소 고개를 든다. 강밀의 대장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사이다. 같은 청량한 정의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 땅의 모든 을들이 갑의 횡포에 마땅당히 고개를 드는 그날까지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